이미 그 이제 민주당 입장 그랬잖아요. 계속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는 그 의혹 속에 그런 비판 속에서 정치적 언행들, 행보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원래 우리 민주당에서는 상수로 보고 있거든요. 출마할 거에 대해서. 그럼 빨리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뭐 행보들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민주당이 결코 그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연수로 따지면 이제 정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결국 정권 심판론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상당히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 지지도도 상당히 이제 낮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검찰 출신의 한동훈 장관이 당의 간판으로 총선에 나오는 것이 보수층의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반대로 진보 진영을 또 결속시키는 그런 반대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중도층이 지금 정권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잖아요. 그런 중도층의 민심들도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더 수렴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민주당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한동훈 장관이 당당하게 선언하고 이제 정치해라 이런 메시지를 이제 던진 것이죠. 예. 탄핵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안 하기로? 아니 지난번에 우리 의총에서 네. 그 논의해가지고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검사 2명 이렇게 이제 탄핵 소추 이제 추진하고 돼 계속 있었고, 검사 수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이제 총선에 출마할 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하고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그 영역이 없잖아요. 모든 영역에서의 그런 그 이제 그 평가들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권에 나와서 정치 통해서 수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수사하는 정치를 한다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치에서 평가를 받으라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의 전 대표이긴 하지만 탈당을 한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과 검찰을 이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탄핵 얘기도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사실 지난 그 4월 달에 그 프랑스에서 귀국했잖아요. 조기 귀국하면서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조기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그 사이에 자기의 먹사연이라든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100여 명 이상을 갖다가 소환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계속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본인도 지금 뭐 비례정당에 같이 이제 승선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일각의 이제 그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본인의 정치적 이상도 상대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띄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국에서의 유명하니까 이걸 좋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며칠 전에 어제인가요? 기시다 총리하고 중국 주석 만나서 네. 관계 개선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런 거에 대한 호응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과 일본과 관련된 가치외교, 진영외교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실리 외교 측면에서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이 대단히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국에 있는 이제 중국민들이 그렇게 좀 반응한 거라고 보고요. 뭐 어쨌든 지금 저거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가치 외교, 보편적 가치 동맹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디리스킹 전략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디커플링해서 디리스킹 전략으로 바꿔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중국과 대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평화적이고 실리 중심으로 바꿀 그런 필요성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현수 부님. 이거 왜 이런 현수막을 걸어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 겁니까? 일단 아무리 티저용이라도 그렇죠. 조금 전에 그 강선우 대변인이랑 이제 한전호 의원이 설명한 그 내용대로 하면은 23일 날 민주연구원 주최의 갤럭시 프로젝트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와 관련된 이제 현수막 문구를 그 행사를 준비하는 업체에서 만든 것이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문구를 이제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조치하지 않은 거에 대한 실수는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수막
그건 다 지금 이제 없앤 그런 상황이고 다만 저것이 우리 당이라든지 뭐 당직자가 개입해서 만들었다거나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그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들을 좀 세속적인 거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분명히 잘못한 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예. 그 당에서도 그걸 확인하고 그런 비판이 진짜 바로 조치한 것은 뭐 당 입장에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게 지금 간 시안이랑 그 현수막 문구가 한 50여 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좋은 정책 관련된 것도 많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되게 자극적인 두 가지가 지금 언론에 나와가지고 지금 몰매를 맞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관련해서는 좀 전에 설명대로 그 업체 관계자가 이제 민주원금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게 만든 것을 당이 사전에 좀 미리 인지하고 좀 예. 정리하지 못한 거에 대한 실수는 인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거에 대해서 다 이제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 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이것이 뭐 당의 입장이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예. 예, 말씀드립니다. 예.